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네, 소셜 라이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황예린 기자가 나와 있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제외교안보팀의 황예린입니다. 네. 그리고 조소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디지털 뉴스룸의 조소혜 기자입니다. 네. 홍콩 갔다 왔잖아요. 네. 네. 황예린 기자 전에 오환희 기자가 다녀왔고. 네. 네. 그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저는 입법회를 처음 봤는데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네. 점거된 이후의 모습이어서 그렇죠. 그 모습만 처음에는 이제 잔상이 너무 남아가지고 아 이게 홍콩의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뭐 시위대들이 단식 투쟁하는 어떤 천막의 모습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서 피켓을 든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아 정말 곳곳에서 시위대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구나라는 네. 걸 좀 느꼈습니다. 오늘도 뭐 시위가 있었다면서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주말에도 네. 예. 뭐 언제더라 또 한다고 하고. 21일을 네, 모레도 합니다. 뭐 실버족 행진이라고 해서 이따 얘기를 나눌 텐데 좀 노년층 중심으로 아, 해서 그래요? 예, 예. 나서는 그런 행진도 예고돼 있습니다. 예. 조소혜 기자는 어떤 얘기를 오늘 할 건가요? 네, 오늘 포털 사이트 막힌 얘기랑요. 그 홍콩 시민들이 저쪽에 네네네. 예. 홍콩 시민들이 구글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그 홍콩으로 들어오는 디도스 공격들을 지도로 구현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뭔가 이번에 보면 특히 젊은이들이 거기서 많이 나서면서 이게 그 첨단 SNS라든가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막아도 잘 안 망하지는. 그렇죠. 또 트위터가 허용되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중국 예. 본토와 다르게 아, 트위터를 예. 이용해서 시위 소식을 공지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모이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작년 5월에 제가 그 홍콩을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홍콩 언론인 협회가 50기년을 맞아서 이제 기념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를 이렇게 좀 초청 비슷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며칠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이미 우산혁명이 그보다 이제 몇 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그 우산혁명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한국의 어떤 촛불 집회에 대해서 촛불혁명에 대해서 뭐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저를 또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예를 들어도 택시 운전사가 완전히 뭐 굉장한 히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그 중국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반환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넘겨줬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네. 핸드오버라고 그러나? 이게 넘겨줬다고 하고 반환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래 다른 중국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 어떤 뭐 자부심이랄까 체제에 대한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엄브렐라 때는 저 우산혁명 때는 굉장히 좀 그때도 심각하게 뭐 실종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뿌리 깊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서는 거 보면서 그때 그게 말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 정서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이제 갔던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50주년 기념 행사는 물론이고 이제 그 전날인가 다음 날에 어느 그 대학에 가가지고 세션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학생 시민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거기서 이제 뭐 그 특별 강연 비슷한 거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한 10분 동안은 실랑이를 했을 실랑이가 아니라 이렇게 좀 거기서 네. 고치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순전히 그냥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이렇게 뭐가 안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차이니스 가번마트 그랬어요.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게 그만큼 이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저는 농담을 한 건데 굉장히 심하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내재도 있고 응집도 있다가 이번에 그 송환법 하나로 딱 그죠? 맞아요. 예, 불이 붙은 거죠. 네. 사실 현지에서 만나보면 범죄인 이제 인도 법안은 계기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이고 예,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산혁명 그 다음에 2015년에는 거기 있는 서점 주인들이 갑자기 중국으로 압송돼서 예. 조사를 받고 막 그거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도 있고 그것의 트라우마가 이번에 그 인도 법안이랑 연결이 돼서 촉발되고 그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갈등들이 예. 분출되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사실 그렇겠죠.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현지에서 선배를 기억하는 홍콩인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기억을 하지? 아니 그렇게 해서 뭐 예. JTBC에 제보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 분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왜 우리 한민영 앵커가 왜 저 인터뷰했잖아요. 거기 홍콩 민주당 전 의장 네. 여자분. 그분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가서 이렇게 50주년 행사장에 잠깐 뵀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 다리를 좀 놓긴 했죠. 그리고 홍콩 그 언론협회 사람들이 지난 봄에 한 20명 정도가 여기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 벌어지기 전에. 그만큼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좀 바빴지만 각 언론사 뭐 서울시 이런 쪽으로 다 섭외를 해드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저희 JTBC에도 왔다 가시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어디 간지 알아요? 광주 갔어요. 네. 다 택시 운전사를 아마 몇 번 본 사람들일 거야. 근데 광주 갔어요, 광주. 저 어디입니까 거기 저 5.18 뮤지. 네. 거기 갔었고 또 마침 광주 그 재단 쪽에서 5.18 재단 쪽에서 이분들한테 설명하는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광주에서 택시 운전하던 분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감격하고 그리고 돌아갔었어요. 그러다 좀 있다가 이게 터진 거지. 예. 실제로 홍콩 내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홍콩에 있는 가장 큰 방송국 앞에서 예. 너희 친중으로 보도하지 말아라. 너희 우리의 입장을 내라라는 모습도 정말 우리가 겪었던 모습과 예.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28일에 이제 그 최대 방송국인데 TVB라고 예. 이제 중국 자본이 이제 그렇죠. 들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현지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예. 굉장히 친중 보도를 하고 있다. 예. 이번 시위도 그렇게 TVB는 한다. 거기서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예. 워낙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그쪽 편에 많이 든다고. 예. 그래서 이제 28일에 거기서도 대행진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 친중 매체는 물러나라 뭐 이런 약간 표어들을 들고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습과 좀 많이 겹쳐 보이지 않나.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번 주말에도 집회를 계속 할 거라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는 했는데 지난 주말에 집회가 사실은 굉장히 과격했잖아요. 네네. 부상자도 많이 나오기도 네,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입법회 점거 전과 후에 그 시위에 참가하는 규모가 확 줄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입법회 점거 이후에 규모가 조금 줄었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만큼 계속해서 잇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네. 8월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다들 생업이 있다 보니까 주말을 중심으로 이제 집회를 열게 되는데 뭐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도 사실 선전시라고 이제 중국 선전시 남쪽 바로 밑에 홍콩 네. 북부 지역에서 5천 명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전부터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거기를 완전히 네. 약간 상권을 몰락시키고 막 약국, 분유를 사기 위해 약국들만 엄청나게 많이 질비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 연결해서 송환법 반대랑 음.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갈등들을 같이 엮어서 시위하기도 거기 했었고요. 뭐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인구도 계속 그 중국 본토에서 유입되고 있고 그걸 이제 막질 않고 일부러 둔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우선 그 직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뭡니까 이 주거, 예, 주거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응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조슈아 왕 실제로 봤나요? 제가 아니라 제 전에 갔던 이제 어한이 어한이 기자. 선배께서 예, 직접 인터뷰까지 했었던 걸로. 그래요. 네. 네. 자, 두 사람들 잘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홍콩 시위가 지금 예정된 일정표입니다. 현지에서 저희가 받은 거죠. 네.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여기 위에를 보면 뭐 10일, 13일, 13일, 14일 이제 어제까지 있었던 시위들이고요. 여기 7월 17일 이게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던 실버족 그러니까 노년층들이 정부 청사와 입법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쪽에서 대행진을 한다는 그런 시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실버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우리나라도 세대 갈등이 정말 심하잖아요. 그런데 홍콩도 취재를 하면서 그런 세대 갈등이 있다는 걸 좀 느꼈죠. 네, 실제 현지에서 제가 주로 만났던 분들은 이제 대학생도 있었지만 6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 여성과 실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입법회 자기가 점거할 당시에 있었다, 그 안에 현장에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그런 인터뷰 내용이 나가게 되면 체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다 공개하고 굉장히 용기 있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랑 이제 인터뷰를 한 모습인데 이렇게 옆에 보면 유니언 잭이라고 그 영국 국기를 들고 있는데 말을 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예전이 그립다, 예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우리는 그걸 잃었다, 지금 홍콩 정부는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굉장히 억압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두렵지 않고 계속 시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홍콩 네. 정부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렇게 보시면 알듯이 60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 나서서 점거까지 하고 그리고 점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법회 주변을 맴돌면서 이렇게 일행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시아 웡으로 대표되는 이 시위에는 뭐 젊은 대학생이나 지식인이나 그런 친구들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중국으로부터 가기 전, 그러니까 정말 자치정부를 경험했던 노년층들이 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면도 알게 된 거죠, 취재하면서.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이제 스케줄표에서 17일이 실버족들이 대행진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노년층이랑 그리고 청년층이 좀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홍콩에서도 서로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청년층은 노년층을 폐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폐는 폐기물 할 때 폐인데, 그러니까 쓸모없는 노인 이런 식으로 칭하고 노년층도 이제 청년층을 폐청, 쓸모없는 청년층이다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서로 굉장히 갈등이 심각한데 그런 상황에서 노인들이 나서서 우리는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지지한다. 송환법을 반대한다. 그래서 시위에 나섰다라면서 17일에 이제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합심해서 이런 시위의 물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8월 11일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시위는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 6개월을 이어져 온 건데 6월 달에 어한이 기자가 갔을 때 100만이 나온 적도 있었죠. 200만까지도. 200만까지도. 그러면은 황 기자가 갔을 때는 좀 그 송환법이 어떻게 된 상태였나요? 일단은 지난달 15일에 캐리람 장관이 이제 송환법을 연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재차 이제 이거는 사실상 죽은 법이다. 뭐 bill is dead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 말인 즉슨 2020년 7월에 이 법안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근데 그거를 두고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철회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시위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완전 철회를 하라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예. 5가지 요구 사항이 있죠. 그 5가지 요구 사항이 뭔가요?
일단 시위대들이 요구하고 있는 5가지 요구사항은 첫 번째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법안의 완전 철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위대들을 이제 강경하게 진압한 어떤 경찰이나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사위를 만들어서 제대로 진압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하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한 거를 철회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체포된 시위자를 모두 석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장관을 사퇴시켜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5가지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시위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이 5가지 요구사항, 송환법 말고도 지금 시위가 계속되는 이유가 이 5가지 요구사항에 있는데, 또 한 기자 취재해본 결과, 경제적인 이유도 좀 있다고요. 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아까도 잠시 이제 얘기가 네. 나왔었지만, 지난 토요일에 그 홍콩의 선전시 바로 밑에 있는 중국의 선전시죠. 중국의 선전시 바로 밑에 있는 홍콩 북부의 이제 이 지역이 네. 성수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성수이라는 지역은 2008년도에 중국의 멜라민 분유 사태 때문에 네. 이 분유를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구해 오자라는 네. 어떤 붐이 불면서 뭐 직구를 하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홍콩에서 직구를 하게 된 건데 네. 흔히 말하는 그 보따리상이 와서 분유를 이렇게 사재기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의 고유한 상권이 무너지고 그쵸. 사람들이 원래 있어야 할 뭐 식료품점이나 편의점들이 무너지고 거기엔 다 약국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쌓였던 감정들, 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듦을 겪어야 하나라는 게 이 시위에도 또 투영되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광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광복 성수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예, 뭐 중국인 상권들에 대해서 뭐 약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가라, 본국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네. 시위 도중에. 그렇군요. 그러면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20명 정도의 부상자가 나온 시위였죠. 예, 그래서 부상자가 나왔던 시위 관련해서도 저희 제보 사이트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런 폭행 정도가 네 저희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면 그 정말 우리나라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백골단이 나와서 가져가듯이 네 그렇게 좀 정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홍콩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네, 일단은 앞서 시위에서 홍콩 역사상 처음으로 고무탄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막 영상을 피가 보면 나기도 하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기도 하고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폭도라고 하고 뭐 이거 자체가 불법 집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 오히려 되게 강경하게 나서다 보니까 네. 지금 시민들은 정부가 전혀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비난도 강해지고 있고 또 그 경찰을 조사하기 위해서 독립특위를 꾸려달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네, 이번 시위를 계속해서 주도했던 시민단체에서 오는 21일에 시위를 예고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주요한 안건으로 내세우는 게 독립조사위를 꾸려달라. 우리가 네. 정말 폭력적으로 시위를 먼저 한 건지 아니면 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먼저였는지 네.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이제 가르자라는 어떤 그런 조사위를 꾸려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더 공감을 잘할 것 같은데 황 기자 취재하면서 좀 답답했던 점. 아, 홍콩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는지 좀 공감할 수 있었던 지점은 있었나요? 일단 지난 4일에 제가 네. 입법회에 계속 있으면서 그 입법회 내부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네. 비공개 회의 이후에 민주파 의원이 나와서 브리핑을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백불 같은 거죠. 예. 우리 기자들 용어로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시에 힘들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질문했는데 질문 내용은 뭐였냐면 당시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네. 나온 보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7월 1일에 중국에서 특별대응팀을 선전시까지 이제 내려오게 해가지고 네. 파견하면서 계속 감시를 했다. 그 네. 이전에도 감시를 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실인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물었던 건데 바로 야권 측 민주파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해진 답변처럼 아, 난 모른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옆에 있는 대만에서 온 기자가 아, 그 질문 나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했네라고 하면서 근데 너무 저 답변이 허무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에 홍콩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반중의 목소리를 내밀어도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박함들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딴 시위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손 선배도 얘기하셨듯이 왜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공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언로가 막히고 또 야당 지도자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그 우리 광주와 비슷한 상황임을 그 홍콩 시민들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때 80년 광주와 지금의 홍콩이 다른 건 인터넷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털도 모두 구글은 접속이 되지만 일단 한국으로 넘어오는 포털은 모두 막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모두 막혔고 특히 중국에서는 아이돌 가수들이 인기가 많아서 아이돌 가수들을 검색하려다가 타고 다음이나 네이버 관련된 곳으로 접속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모두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어택 맵이라는 그런 어떻게 지금 홍콩의 인터넷이 외부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지도가 있는데요. 이거 한 기자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디지털 어택 맵이라는 거는 구글 이제 뭐 데이터 기반 바이스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이렇게 맵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바로 이제 디도스 공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홍콩으로 가는 이제 그런 어떤 디도스를 표현하는 건데 이 그림은 7월 1일자의 모습인데 그날 하필이면 이제 홍콩 언론사 몇 곳과 그리고 홍콩에서 다음아고라 같이 굉장히 포럼 역할을 하는 사이트까지 모두 다 이제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시민들의 얘기는 이렇게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서로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다 차단되게 일부러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통하는 SNS는 트위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뭐 만나고 시위 장소를 정하고 만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에 어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뭐 디지털에 대해서 차단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지난달 12일에 제가 취재를 했던 한 홍콩에 있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누나가 한국에 이제 유학생으로 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핸드폰을 이제 빌려서 쓰고 심지어 카드도 누나의 카드를 쓰고 왜냐면 명의가 한국 유학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추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정도로 두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 포털도 자유로움이 가장 경쟁력인 포털도 막히고 또 말씀드린 TVB라는 홍콩 최대 방송국에서도 친중적인 이 홍콩 정말 대중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과거 있었던 시위처럼 언론 운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방송국 앞에서 시위도 했잖아요. 그렇죠? 시위가 이제 계속 이제 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가장 크게 하는 거는 이제 오늘 2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또 언론 소비자 운동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TVB에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업체 음료수를 뭐 마시자는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좀 우리나라와 정말 비슷한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님을 위한 행진곡도 홍콩에서 퍼졌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직접 그 검검 씨를 인터뷰했고요. 사실 이게 노래가 같이 나오는데 직접 저희를 위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 한번 불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중국 정부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시간으로 댓글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중국 SNS 모아모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중국 SNS 웨이보도 다 막힌 건가요? 왜냐면 트위터 대신에 본토는 웨이보를 쓰잖아요. 근데 웨이보는 당연히 안 쓰는 게 아. 중국에서 네네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더욱더 추적이 될 수 표현의 있기 때문에 자유가 이렇게 억압된 상태로 유지되는 SNS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원래부터 많이 사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텔레그램도 공격당했다는 뭐 그런 약간 소문도 돌면서 네. 사람들이 더욱 조심해서 이제 의사 전달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글로리아 영님이 외신 게시판만 보면 중국 본토 시민들은 홍콩 시민들을 비난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본토 시민들과 사이는 어떤가요? 저희 아까 말한 네네. 션호안 거리 보면은 네. 그 중국 본토 상인들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지탄은 확실히 있거든요. 네네. 본토 시민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본토 시민 저희가 이제 음.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다 관광객이어서 네. 뭐 잘 모른다 이러면서 회피했는데요. 네. 뭐 중국 관영 매체나 이런 보도들을 보면 네네. 확실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의 어떤 불법성, 폭력성을 약간 지탄하면서 네네네. 홍콩 정부 지금 캐리람 행정장관의 약간 지지하고 응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페이스북에 신만성님이 아까 저희가 제보 영상 보시면서 시위대가 과격한 건가요? 진압 경찰이 과격한 건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좀 어떠세요? 실제로 보시기에는? 실제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완전히 현장을 다 저희가 이렇게 통제하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기자협회, 홍콩 신문기자협회에서도 네네. 시위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네.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안에 있다 보면 이제 경찰에서 엄청 기다란 방패와 네. 공공을 휘두르면서 네. 이렇게 막 휘두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네네네. 시위대들은 이거에 대해서 맞설 때 우산을 펼칩니다. 어... 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기자들이 프레스라는 어떤 네네네. 그런 글귀들을 다 헬멧이나 옷에다가도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공들로 실제 쳤다, 이렇게 네네. 밀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사실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위를 꾸려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네. 되겠지만 그런 증언들이 나왔을 때는 좀 폭력적인 부분이 경찰에서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 그쵸. 싶습니다. 또 지난해 6일에 본 BBC 보도를 보면요. 티얼가스라고 어떤 가스를 쓰더라고요. 최루탄 가스입니다. 네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농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홍콩 정부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또 반드시 성공이라는 분이 유튜브 통해서 주셨는데 중국이 실제 개입할 경우 시위 동력이 악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겪은 5.18처럼 큰 희생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혹시 뭐 본토에서는 지금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제부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국제부 기자로서 보시기에는? 일단 아까 말했던 거의 연장선상일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제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는 네. 2014년도에 그러니까 신일국 양제를 하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 국가 안에 속하지만 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는 지켜주겠다고 하는 게 일국 양제였는데 네. 그걸 새롭게 규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양제는 일국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일국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사실상 뭐 다른 어떤 독립하려고 하는 국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 홍콩시를 제대로 진압해야 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댓글을 봤는데 네. 홍콩 여행가 네. 안전한가요? 네. 라는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네네. 뭐 가장 최근에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전혀 이렇게 위험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위가 일어날 때 다 신고를 하고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약간 폭력이 오가는 충돌이 오가는 그런 거는 네. 보통 이제 딱 어떤 해당된 거리를 점거하고 이러지지 그 이상으로 번지진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홍콩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과거 우리가 약간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국 분들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만큼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건 사실 2014년도 우산혁명 때부터 이어져 온 거고 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50만 명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번에는 100만, 200만, 200만. 네. 그렇게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좀 더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두가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황예린 기자도 지켜보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